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튜링이고요. 오늘 이렇게 삼열 배우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알아볼 주제는요. 바로 홈레 코딩 장비들에 대해서입니다. 홈레 코딩 많이 어려우시죠? 네, 아직 안 해봐가지고 좀 약간 걱정도 많이 되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전혀 한번 해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연결하고 그냥 세팅 적당히 하고 주의할 점 몇 개만 알아두면은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게 몸에 익게 되면은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딱 알아두고 숙지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목소리 비즈니스 영위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건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신체 기관으로 치면 심장 같은 거예요. 왜 심장 같은 거냐? 이게 오디오 마이크를 연결해서 오디오가 입력되죠. 그리고 이 컴퓨터로 쏴줍니다, 얘가. 네. 그리고 헤드폰을 연결해서 다시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소리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얘가 보내주고 받고 어디로 보내고 그런 걸 하면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 중요한 제품이에요. 이 네. 폼 레코딩 하는 데 있어서 네. 얘가 없으면 못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USB 마이크가 있으면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USB 마이크는 되게 편리하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다는 네. 진입 장벽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성능이 왜 떨어지냐면 네. 너무 컴팩트해요. 하나의 모든 기능을 마이크 하나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따로 있죠. 네. 마이크 따로 있죠. 케이블 따로 있죠. 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이 마이크 USB 마이크에는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따로따로잖아요. 그만큼 네. 성능이 더 좋은 거죠. 크기도 훨씬 크고 더 안정적이고 소리도 조금 더 좋고. 그래서 우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쓸 겁니다. 물론 USB 마이크로 납품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더 내가 퀄리티에 욕심이 있고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면 한번 알아봐 두면 계속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하면서. 그러니까 USB 마이크는 그냥 그 하나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심장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나왔거든요. 네. 이 정도 제품이면 아마 한 5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 나온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샀을 때보다 네. 처음 샀을 때가 2018년, 19년이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보다 성능이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아무튼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볼트 276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볼트 1이나 176이나 볼트 2나 다 성능이 똑같아요. 네.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이크 프리앰프 성능, 헤드폰 프리앰프 성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음되는 퀄리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 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특이한 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온 해야지 쓸 수 있겠죠? 먼저 맥이랑 연결해 봅시다. 근데 맥이랑 연결하면은 재밌는 게 드라이버를 안 깔아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게 되게 재밌는 점이죠. 드라이버를 깔면 이제 더 좋긴 합니다만 네. 까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냥 쓸 수도 있다는 거. 쓰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연결을 하면 돼요. USB-C 커넥터로 이렇게 이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운드 탭에 가서요, 이 맥대에서 사운드 보기 하면 여기 사운드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향상을 해놓으면 여기 일단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 출력 다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서야 비로소 맥과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연결이 됐고, 네. 사운드 입력도 맥으로 바로 이 276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네. 사운드 출력도 276을 통해서 된다는 이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지금 이제 비로소 연결을 하고 세팅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의 스튜디오는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미니 스튜디오가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홈 레코딩 장비들이 좀 성능이 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2022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진짜
과거에 이 정도 장비를 갖추려면 네. 몇 천만 원은 투자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고작 20만 원, 40만 원만 투자하면 이 정도 퀄리티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정말 행운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네. 시대를 잘 타고나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이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보다 보면 네. 일단 연결을 했으니까 이렇게 호스트 이게 뜹니다. 네. 맥에 연결하든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하든 아이폰에 연결하든 아이패드에 연결하든 윈도우 뭐 어디에 연결하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면 호스트 이 불빛이 딱 떠요. 네. 보통 안 뜨는 데도 있는데 이건 뜹니다. 아무튼 자 이제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요. 이 48V를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버튼 되게 위험한 버튼이에요. 무서운 버튼이에요. 왜요? 이게 컨덴서 마이크 쓸 때 필요한 버튼인데요.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럼 깜빡깜빡거려요. 바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깜빡깜빡거려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불이 그냥 한 번에 들어오나요? 이거 누르면 바로 띡, 오. 띡. 그리고 색깔도 끄면은 다르고. 끌 때도 이렇게 막 깜빡거립니다. 네. 조심해 하는 거죠. 왜 조심을 해야 되냐? 네. 이 상태에서 마이크 케이블을 꼽거나 빼면은 이게 전류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네.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망가지고 네. 마이크도 망가지고 그냥 총체적 난국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거 불 들어온 상태에서 막 조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쓸 건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꽂으면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소리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은 거의 많이 건들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전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시오라고 표시해 두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장비들의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죠.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면은 이 헤드폰은 앞에 있었잖아요. 이 헤드폰 앰프는 네. 꽂는 데는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스피커를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는 여러분들 많이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 비즈니스 하는데 스피커가 필수가 아닙니다. 헤드폰만 있어도 돼요. 네네. 스피커는 있으면 좋은 거지 네. 없어도 되는. 헤드폰만 좋은 거 하나 사면은 믹싱도 할 수 있고 목소리 녹음할 때 라이브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여러분들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이건 뭐냐면 네. 스탠드 언론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스탠드 언론이 뭐냐면 네. 연결을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이걸 빼고 여기다가 전원 이거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연결하잖아요. 여기나 그러면 카메라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오디오를 이 출력을 빼요. 네. 빼가지고 저기 꽂잖아요. 카메라에 바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따로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나 맥이나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이런 걸 연결을 안 해도 카메라 같은 데다 오디오 신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단독으로 켜가지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게 가능하다는 것만 네네. 알아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헤드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헤드폰. 이제 헤드폰은 여러분들 전 두 모델을 추천해요. M50X랑 MDR 소니의 7506. 근데 헤드폰 막 쓰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목소리가 잘 모니터링 안 될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잘 일부러 목소리를 부각시키지 않고 네. 저음이나 그냥 초고음만 부각시키는 그런 헤드폰들 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그런 걸 썼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 네네. 그래서 막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구만. 네.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 힘들었죠. 근데 이 제가 소개해드린 M50X나 MDR 7506은 네. 목소리는 기깔나게 잘 들립니다. 대신 M50X는 믹싱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운드를 주무르는 거, 네. 효과 주고 하는 걸 잘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잘 할 수 있고 목소리 모니터링 라이브로 하는 것도 잘 되지만 MDR 7506은 믹싱용으로는 좀 비추. 별로 성능이 좋지 네. 않습니다. 대신 얘가 5만 원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네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MDR 7506이나 얘는 이 55mm 얘를 꽂아야 되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건 3.5mm 이 네. 잭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없어요, 포트가 아예. 그죠. 근데 이게 다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고요. 프로용으로 만들어진 헤드폰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이 긴 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짧은 선도 있고 긴 선도 있는데 네. 이 긴 선이 있을 때 좋은 점. 자, 이렇게 일어서서 녹음할 때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일어서서 녹음할 때 좋다는 겁니다. 케이블이 줄이 충분히 한참 들어. 남네요. 네, 제가 키가 188인데 이게 지금 일어선 상태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충분히
헤드폰이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연결했으니까 이 헤드폰 볼륨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이 되게 재밌는 게 옛날 제품들이나 다른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가성비가 좋은데 왜 가성비가 좋냐? 네. 이 헤드폰 앰프 성능이 좋습니다. 소리가 엄청 커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이 소리가 크게 나오냐면 자, 제일 작게 했을 때는 아니, 좀 작게 했을 때 이 정도로 들려요. 네. 근데 크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스피커 아닌가요? 그죠? 네. 스피커급이죠. 자, 아무튼 스피커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폰 앰프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다음 이 심장에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까지 출력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는 입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마이크, 다능 마이크를 이제 제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다능 마이크 SM58도 있고 네. 제나이저 E935도 있고 뭐 슈어에 또 이제 같은 회사의 어잉?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M58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SM57이라는 모델도 네. 좀 나름 매력이 있다. 그리고 가격이 얘가 SM57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얘가 14만 원인가 하고 SM57이 12만 원이거든요. 네. 얘가 한 2만 원 정도 비싸고 E935는 한 20만 원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제일 추천해요. 네. 이게 또 엄청 튼튼해요. 네. 보시면 그리고 팝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불에도 팝필터를 쓰긴 해야 되지만 아무튼 네네. 자 벗겨보면 SM57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걸 그릴과 팝필터를 제거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진짜 튼튼하고 뭐 물에 담궈도 안 고장 난다고 하고 막 밟고 부수고 막 그렇게 해도 작동을 한다는 그 유명한 레전더리 라이브 마이크입니다. 이게 무난하게 쓰기 되게 좋아요. 네. 왜냐? 이거 다이나믹 마이크잖아요. 네.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컨덴서를 써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입문자면 네. 그리고 방음 환경이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고 룸 어쿠스틱. 룸 네. 어쿠스틱이 뭐냐면 울리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이런 울리지 않는 환경, 좀 이렇게 먹먹한 환경, 예를 들면 드레스룸, 네. 비좁은 드레스룸 그런 데서 녹음하면 컨덴서 마이크가 그런 걸 좀 예민해요. 그런 룸 어쿠스틱이 예민해서 네. 울리는 소리 이런 게 잘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둔감해요. 돌쇠 같죠. 그래서 그런 울리는 소리가 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보거나 네. 왜냐면 이제 고장날 일도 덜하고 이 팬텀 파워 때문에 막 이런 이상한 일 겪을 일도 없고 이 환경이 덜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얘가 더 이제 훨씬 이제 소리가 더 막 그런 영향을 덜 받으니까 얘가 좀 더 강점이 있는 거죠. 물론 컨덴서 마이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좋아요. 좋은데 다이나믹 마이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문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연결을 하려면 심장에 이제 이 마이크라는 걸 연결을 하려면 혈관이 필요하죠. 네. 근데 혈관이 이 케이블입니다. XLR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캐논 케이블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 네이버 최저가 케이블 사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똑같이 사가지고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녹음 납품 기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녹음한 결과물을 들어보니까 지직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케이블 문제였던 거죠.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지혈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싼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제품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커넥터를 하거든요. 이거는 뉴트릭 제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 자체는 까나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이상은 사야 약간 근데 그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이커가 중요한 거예요. 메이커가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반담이나 뭐 아니면 까나래 제품 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사운드 기어 같은 데 방문해 보시면 네. 저랑 협력 관계인데 그런데 방문하시면 거기서 판매하는 좀 이제 무난한 케이블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케이블이라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검증이 괜찮다. 된 제품들이다. 네, 검증이 된 제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이크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 XLR 케이블에 암룸을 네. 꽂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암룸이라고 불러요. 네. 꽂고요. 그리고 뺄 때도 이거 누르고 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꽂고 빼고 꽂고 빼고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놈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수놈을 여기 꽂습니다.
근데 꽂고 뺄 때 이거 볼륨 게인을 네. 노브를 0으로 맞춰두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0으로 맞춰두고 꽂고 뺏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무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꽂습니다. 이 게인을 올려요. 네. 게인이 뭐냐면 센시티비티, 네. 민감도인데 마이크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품이 재밌는 게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 프리앰프 성능이 좋아서 이걸 많이 올려도 노이즈가 콰이트 노이즈, 싸는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게 되게 좋죠. 네. 다른 이제 제품들은 좀 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해 보면은 이게 올라오죠. 네. 이게 지금 인풋의 그 신호라는 거예요.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커지죠 값이. 주황색까지 갔다가 끝까지 올리면 빨간색 이러면 안 되죠. 빨간색은 좋지 않아요. 그죠. 피크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빨간색을 찍었을 때 네. 그거는 이 오디오 신호의 손상입니다. 좋지 않아. 무조건 피해야 돼.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네.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되고 0dBfs를 넘었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한 적당한 값을 찾아서 나중 영상에서 적당한 값을 찾는 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적당한 값을 찾아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한번 껴볼게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네. 들어봐야겠죠? 자, 어떻게 듣냐? 지금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다이렉트 버튼을 누를게요. 이걸 한 번 누르면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요. 이게 왼쪽이니까. 주황불이 나왔을 텐데. 네, 주황불에서는 왼쪽에서만 소리가 들리고 네. 한 번 더 눌러서 파란색이 됐을 때는 양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색이 바뀌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건 네. 취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지금 이거는 인풋 값이잖아요. 네. 인풋의 센시티비티고 이거는 헤드폰 값을 올리는 거니까 이걸 적당 값을 찾아서 설정을 했다면 이 헤드폰 앰프 볼륨을 높여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키울 수도 있고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소리를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네. 쉽죠? 네. 자, 그리고 볼트 1을 쓰시는 분들은 네. 이 빈티지 마이크 프리앰프 기능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걸 누르면 살짝 소리가 빈티지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귀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차이고 이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176 모델이나 볼트 276 모델을 구매하면 컴프레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보컬용, 이제 노래 부르는 보컬용이고 네. 이거는 기타용, 이거는 패스트 랩이나 아니면 나레이션 아니면 뭐 팟캐스트 네. 빠르게 녹음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네. 이걸 오프하면은 꺼집니다. 근데 이게 컴프레서라는 거거든요. 네. 컴프레서가 뭐냐면 작은 소리는 키우고 큰 소리는 낮추는 기능입니다. 평균값을 만드는 거예요. 값을 만드는. 그래서 근데 좀 이게 소리가 뭉치잖아요. 누르다 보니까 위랑 아래에서 동시에 네. 그래서 좀 소리가 단단해진 느낌? 아무튼 이 컴프레서 기능은 여러분들도 차이를 느끼기가 좀 쉬울 거고 대신 이게 단점이 있어요. 노이즈도 함께 올라옵니다. 작은 소리를 키운다 했잖아요. 노이즈도 깔리는 노이즈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진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방송. 네네네. 네. 근데 우리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끄고 네. 해도 된다는 점. 근데 물론 나중에 믹싱할 땐 편하죠. 나중에 컴프레서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할 때 컴프레서 약간 잘 걸고 녹음을 하면 나중에 조정할 때 되게 쉽거든요. 편집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기능인데 여러분 대다수는 볼트 1을 쓰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건 딱 더 깊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 자. 친구 이름이 뭐였죠?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네. 콘덴서 마이크를 얘를 킨 상태로 하면은 노이즈가 더 크게 들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둘 다 그래요. 얘도 그렇고. 다이나믹은 그래도 오히려 좀 더 덜 잡히지 않나요? 이게 아쉽게도 네. 다이나믹 마이크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노이즈 비율.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네. 얘가 좀 더 크게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성능의 한계. 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자체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마이크 좋은 프리앰프를 썼을 때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고.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를 쓰든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든 노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느낌. 네, 그래서 큰 그런 차이는 없었고 네. 이제 이 콘덴서 마이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살짝 한번 짚어가 볼게요. 네. 이건 다이나믹 마이크니까 그냥 바로 빼도 돼요. 네. 뺄게요. 자, 그리고 연결을 먼저 합니다. 연결을 하고 팬덤 파워를 키는 거예요. 48V. 네. 자, 연결을 할게요. 여기 맞춰서 연결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48V 버튼을 누릅니다. 깜빡이다 주의하라는 거죠. 깜빡 하다가 전멸이 멈추고 일정하게 나오는. 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이걸 한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 소리가 크리스피하긴 합니다.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다이나믹 마이크는 살짝 뭉툭하고 얘는 좀 더 날카롭고 크리스피하고 약간 좀 메스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볼륨 개인값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얘도 똑같이 빈티지 프리앰프 그리고 이 컴프레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똑같이 노이즈 플로우는 올라오죠. 네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컨덴서 마이크 저는 얘 추천한 이유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소리도 나쁘지 않고 팝필터도 들어있고 슈마운트도 들어있고 이런 다 뭔가 갖춰져 있습니다. 마이크 케이블까지 줘요. 그리고 쓸만한.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죠. 아무튼 이거 컨덴서 마이크는 NT1 키트 NT1A가 아닙니다. NT1 키트라는 제품을 전 추천해드려요. 끌 때도 이제 누르고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꺼질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빼고 다이나믹 마이크로 교체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팝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팝필터는 2만원, 1만원밖에 안 하는데 물론 5만원짜리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컨덴서 마이크는 원래 이게 따로 그릴이 없어요. 네. 나 그릴은 있는데 안에 막 폼 같은 게 없어요. 얘네들에 비해서. 네.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는 있으면 좋은데 있는 게 웬만하면 이제 목소리 비즈니스 할 땐 좋은 그런 팝필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성능의 20%는 차지한다고 봐요. 네. 파차카 파포초토 파프리카 파트라슈 피파 파차카 파포초 파프리카 파트라슈 피파. 그러니까 이런 파파파 하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물론 얘가 있어도 어느 정도 거리는 한 이 정도 띄우고 녹음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납품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딱 들었을 때 이건 너무 소리가 구려요. 그걸 갈라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있으면 납품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어쩌면 납품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고 네. 그냥 치킨 한 마리 네.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탠드. 그러니까 이걸 들고 하면은 이 터치 노이즈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탁탁탁 하면 소리가 들어가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걸 스탠드를 전 이거 비싼 거거든요. 19만 원? 근데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걸 왜 사냐면 저희가 스튜디오잖아요. 그죠. 근데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쓰면은 좀 안 좋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쪼이고 풀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 하면. 근데 10,000원, 20,000원짜리는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건데 저는 무조건 10,000원, 20,000원짜리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일 경우에 그런 거예요. 네. 다이나믹 마이크는 콘덴서에 비해 가볍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10,000원, 20,000원짜리에 컨덴서 마이크를 거치한다 무거운 걸 계속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쭉.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녹음하다가 계속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면 화딱지가 나죠. 진짜. 진짜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네. 컨덴서 마이크 쓰시는 분들은 좀 이제 스탠드 한 6만 원 정도는 하는 걸 구매하셔야 되고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10,000원, 20,000원짜리도 충분하다. 그냥 관절형 스탠드를 사시면 됩니다. 팝필터랑 스탠드에 큰 돈은 쓰지 마라. 맞아요. 네. 큰 돈 쓰는 거. 차라리 여기에 큰 돈 쓸 바에는 좀 더 좋은, 맞아요. 좀 더 좋은 네. 헤드폰이나 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좋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기준만 갖춰지면 케이블도 그렇고 네. 그 값 이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정 수준만 올라오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이 친구들이 오디오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녹음 퀄리티는 솔직히 헤드폰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얘 마이크 좋은 거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헤드폰 있으면 편하니까 훨씬 편하고 실력 기르는데 라이브로 모니터링하면서 네. 있으면 되게 좋은 제품이니까 얘도 거의 필수라고 보고요. 오늘 소개했던 제품들은 다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 있어야 되는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 다 해가지고 50만 원에서 5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5년 동안 쓸 수 있다고 보세요. 1년에 10만 원인 겁니다. 네. 넷플릭스보다 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네, 네. 합리적이지 않아요? 부업이고 나한테 계속 돈을 벌어줄 거고 커리어에도 쌓이는데 5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싸요.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비용보다. 네. 그렇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번 네. 녹음 한번 해보실까요? 간단하게? 아,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 제품들을 다 사용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딱 구성한 걸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게러지밴드 키고 하고. 근데 게러지밴드 키고 녹음 이제 하는데 게러지밴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마이크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 누구나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튜링 보이스가 함께합니다. 튜링 보이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고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튜링 보이스가 함께합니다. 튜링 보이스. 네, 오늘 이렇게 홈 레코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 이렇게 숙달되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연결하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물 흐르듯이 바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들 집에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누구나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튜링 보이스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